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경주 관광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네. 이곳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 왔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들었는데 학생인 줄 알았잖아요. 학생이 나왔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사실 저희가 이 관광 분야, 경주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을 모셔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제대로 모셨잖아요. 완전 제대로 모셨죠. 아니, 그냥 분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는 봤어요. 마르쿠스 후수. 이게 뭐죠? 예, 그 네. 유명한 네. 미국의 3대 인명 사전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실리신 분이에요. 그러게요. 네. 좀 아마 수줍어서 본인 입으로는 설명하기 힘들겠지만 어떤 거예요? 뭐 미국 3대 인명사전이라고는 들었어요? 네, 그 세계 이제 뭐 유명 학자분들 아니면 뭐 세계 이제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 이제 3대 인명 사전이라고 미국에서 발간하는 이제 책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운이 좋게도 네, 2018년에 네, 임명이 되었습니다. 네. 벌써 네. 시작부터 뭔가 든든하잖아요. 너무 네, 믿음이 제대로 된 이야기가 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경주 관광이 위기다, 그리고 또 다른 미래의 시작이다, 여러 얘기들이 많거든요. 오늘 좀 저희가 조목조목 친절하게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시겠습니다. 가시죠. 교수님, 요즘 참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경주 관광이 위기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최근 몇 년 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대해서는. 몇 해 동안 좀 위기가 왔었죠. 그건 이제 경주의 그 자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위기가 많이 왔었죠. 그리고 지진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경주 같은 경우가 이제 수학여행이라는 단체 관광으로 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타격이 다른 곳보다도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한 위기였던 거고, 그렇죠. 그 위기를 맞았으면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외부적인 영향이 아니더라도 경주 관광은 전체적인 국내 트렌드 아니면 글로벌 트렌드를 봤을 때 조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경주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관광 도시로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도시라는 것도 관광이라는 것도 이제 성장 곡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발이 되어서 성장을 하다 보니 다른 도시는 이제 뒤늦게 개발을 하면서 이제 성장 고도로 올라가고, 경주 같은 경우는 이미 성장을 해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원래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네. 처음 질 때는 새 거예요. 맞아요. 제일 좋아.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네. 당연히 입주자들은 그쪽으로 눈이 가지만 그렇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리모델링이고 리마인드거든요. 맞습니다. 이때가 지금 경주가 중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위기 시점에서 경주가 이 위기를 벗어나서 새롭게 도약을 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경주는 관광도시로서 쇠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제2의 성장기로 갈 것인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주가 그런 트렌드를 쫓아가는 관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경주가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아직까지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가져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봐져요. 경주라는 것이 역사적인 문화, 그 다음에 자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요소도 충분히 가미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잘 조합을 해서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네, 그래서 누구나 한번 와서 경주를 보면 아름답구나, 고즈넉하구나. 뭐 고즈넉한 것도 나쁘진 않은 거죠, 그죠? 그렇죠. 그게 굳이 낡았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렌드가 지금 다시 왜 더 고풍스러운 모습, 오히려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다시 트렌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안타까운 것이 사실 경주에도 세계 문화유산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네. 불국사도 있고 석굴암도 있고 양동마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요즘은 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서 속상한 마음이 큽니다. 네,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그런 유적지 같은 경우가 단순히 그냥 관광객들이 와서 바라보고 가는, 그냥 보고 가는 그러한 곳으로 그냥 그대로 남겨놓고 있어요. 네, 우리가 뭐 관광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관광객들이 찾는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이런 곳이 있구나, 새로운 것들, 새로운 유적지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보는 거에서 만족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국내 관광객들도 그렇고 해외 관광객들도 그렇고 관광에 대한 경험치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원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정말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경주가 갖고 있는 그런 세계 유적지, 세계 문화유산 자원들을 배경으로 한 어떤 스토리를 발굴해내서 그거와 연계된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게 상품들이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거나, 그래서 그런 문화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보고 그냥 지나가는 관광이 되는 거예요. 이 양동마을도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요. 그 2010년도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었잖아요. 네. 그때 정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엄청났죠. 그래도 사람들도 많이 오고 반짝했었는데 네. 정말 반짝으로 끝난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요즘은 줄었어요. 너무 가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네.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지난 201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2010년 40만여 명에서 2014년 32만여 명, 그리고 지난해 18만여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역사가 길고 원형이 잘 보존된 조선시대 시종마을로 우수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관광객들은 체험거리가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옛날에 좀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또는 관람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까 하고 있습니다. 양동마을의 관광객은 안동 하회마을의 5분의 1 수준, 양동마을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그 거주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지역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 특별한 곳이죠. 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이제 살고 있는 곳이 이제 관광지화가 된 것이고, 중간에 이제 그래서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자구책으로 또 이제 처음에는 무료 입장을 하다가 이제 입장료를 받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양동 민속마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긴 해요. 뭐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래서 솔직히 예. 지역 주민의 힘만으로는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상품 개발이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마케팅이나 뭐 이러한 노력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끊임없이 이제 양동민속마을도 그냥 마을 자체로 놓고 보면 사실 좀 접근성 측면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덜 가게 되는 곳인데, 그러면 그 접근성이 부족한 만큼 뭔가 갔을 때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뭔가 편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편익을 제공해주지 못한 거죠. 그러면 양동민속마을에 갔을 때 정말 이 지역의 문화를 내가 느낄 수 있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뭔가 다른 곳에서 해보지 못했던 어떤 것을 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건 아니면 여기에서만 사가지고 올 수 있는 뭔가 상품이 됐건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병행이 되어서 개발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여행이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먹는 거 하나, 보는 것 하나, 사는 것 하나, 어느 한 가지를 포기하고 내 시간을 한쪽에 투자한다는 건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접근성을 비롯해서 놀거리, 먹을거리, 거리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은 사실 아쉽지만 조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동마을에 대한 부분은. 아쉽네요. 사실 이게 하회마을하고는 또 다르고, 다른 뭐 선비천리라든지 민속촌과는 다른 마을이잖아요. 실제로 그 오래된 집들에 살고 계시는 마을들은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도? 네, 그래서 유네스코로 이제 지정이 된 거죠. 네. 하회마을과 함께 양동민속마을도 같이 이제 지정이 됐는데, 그 양동민속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이제 다른 관광지들을 들러서 여기도 그냥 잠깐 들렀다가 그냥 보고 가거나, 그냥 이 정도 수준인데, 그 자체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뭐 체험거리들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하고 거기에서 바로 숙박을 할 수 있는 좀 체류형 관광지로 좀 변형을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네요. 거기에서 숙박, 요즘은 이제 뭐 한옥 펜션들을 상당히 많이 짓죠, 그죠? 그렇죠. 민박도 그래서, 있고. 뭐 경주 시내만 하더라도 한옥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지역들 이제 청송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오래된 고택들, 그죠? 고택들에서 많습니다. 직접 이제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고택 그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음식을 맛볼 수 있고 그 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많이 해놓고 있어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양동민속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 마을에서 좀 머물 수 있게,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양동민속마을의 그런 아름다움이나 그런 것들을 천천히 느껴보고 갈 수 있게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거의 전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좀 똘똘 뭉치셔야죠. 말씀하시던 것 중에 일단 강조를 하시는 게 결국에는 관에서, 뭐 시에서 정부 주도가 필요하겠지만 시민이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민들이 해야 될 여건들이 굉장히 많죠.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이 좀 바뀌고 접근을 해야지 조금 더 나은 경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관광의 역사를 봐도 기존에는 이제 관광이라고 하면 대중관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 투어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짜여진 일정에 맞춰서 돌아보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트렌드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대량 관광으로 인해서 대중관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개별 여행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제 관광객 패턴은 개별 여행으로 바뀌는데 정작 그 관광 서비스나 관광 상품을 이제 제공하는 건 여전히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서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지역에 오는 관광객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 이익이 지역에 남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특정 기업 혹은 다른 외지로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관광에 큰
부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이제 지역 사회 중심의 관광, 지역 주민 주도의 관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으로부터 이제 관광객이 지역에 와서 관광을 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주도가 되어서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서비스를 구매한 관광객들은 지역을 보다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관광객들이 소비한 지출 금액은 지역에서 다시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한 7년째, 올해가 이제 7기인데 관광 두례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네, 2014년부터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관광 두례 사업은 지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관광 두례 센터를 이제 지금 설립을 해놨고, 그 관광 두례 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각 지역을 잘 아는 지역이 기반이 된 전문 PD를 모집을 합니다. 네, 선정을 하는 거죠. 지역을 잘 알릴 수 있는 프로듀서를 만든다, 기획자를 만든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래서 관광 두례 PD를 선정을 하고, 그러면 그 두례 PD가 사실 이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관광 사업체, 커뮤니티 비즈니스 같은 거죠. 그런 관광 사업체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비즈니스를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광객을 또 잘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관광 두례 PD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 PD가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을 사랑하는 이제 PD겠죠. 예, 그래서 그런 그 관광 두례 PD가 선정이 되면 그 PD가 지역의 어떤 자원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좋은 자원인가, 지역에 어떤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자원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원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지역 주민들이 관광객에게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민 사업체를 발굴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 상품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민분들은 아직 역량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렇죠. 이 관광 두례 사업의 가장 핵심은 뭔가 이제 사업체를 하기 위해서 뭔가 건물을 지어주고 아니면 뭐 투자비를 주거나 지원금을 주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고 멘토링을 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훈련을 시켜주고, 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이 두례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자생적으로 계속 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는, 역량을 다져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뭐 혼자 이제 주민들이 나 관광 상품을 만들고 싶은데, 관광 서비스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의욕만 있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한 사람이 관광 두례 PD라는 사람인 거죠. 무엇보다 지역민이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 더 잘 알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특화될지에 대해서 선명하겠네요. 제일 전문가죠, 뭐 사실. 저희가 이제 교토에 가서 봤던 것들이 지금 또 하나둘 생각이 나는데요. 교토는 참 그게 인상적이었잖아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는 거. 맞아요. 게다가 그 물건들이 모두 메이드 인 교토였다는 거. 그게 매력이었죠. 맞습니다. 근데 그 생각해보면 경주는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쉽죠. 네. 경주가 이제 경주 관광에서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뭔가 사갈거리, 그죠? 이제 쇼핑거리를 제공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쇼핑뿐만 아니라 뭐 음식 부분에서도 경주는 사실 많이 부족하죠. 사실 살 거 없잖아요. 황남빵밖에 없잖아요. 냉정하게, 네, 솔직히 냉정하게 속상한 얘기해서 부분은 그렇죠? 황남빵을
황남빵이 경주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금 몇십 년 동안 관광도시로서 자리 잡았는데 결국 남은 건 황남빵, 경주 찰보리빵 밖에 없는,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고요. 그만큼 경주를 대표할 만한 그런 상품들을 개발하려는 노력, 그거는 시에서도 부족했던 거고, 그러한 상품들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흔히 관광 스타트업 혹은 조금 더 이제 지금 미래 산업을 바탕으로 한 관광 벤처기업,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육성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뭐 관광 두례,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관광 두례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 사업체, 관광 사업체를 육성해 나가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 특히나 이제 관광 비즈니스 생태계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관광 큰 기업, 뭐 호텔 기업 아니면 리조트 뭐 이런 기업들만이 이제 관광 비즈니스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이제 상품이나 기념품들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사실은 작은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에요. 그런 영세 업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해내고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야 교토처럼, 그죠? 여러 가지 이제 특이한 다양한 그런 상품들이 이제 개발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 메이드 인 교토라는 상품은 교토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참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음식 하나가 나오고 과자 하나가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 만들어졌던 식재료들과 그 안에 인건비 그리고 그 안에 상인들이 주축이 돼서 그 내용물 하나를 전부 다 도시 안에서 만들어서 소비한다는 거, 그게 참 부러웠거든요. 경주도 가능하겠죠? 가능해야죠. 네.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주시의 관광정책, 지금 이제 뭔가 새로운 거 자꾸 개발해서 관광객 끌어올려는 정책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오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뭔가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경주시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그러면 다양한 상가들이 생길 테고요. 그러면 다양한 이제 영세 사업, 소규모, 우리가 이제 그 스몰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규모 그런 비즈니스들이 다양하게 생겨나야 그 자체가 관광의 매력 요소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경주의 자원을 활용한 경주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그런 관광 스타트업들 많이 육성을 하려는 지원책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광 두례 사업과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지금 다행히 올해 경주가 관광 두례 PD가 선정이 된 해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경주가 조금 새로운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관광 두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관광을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떠오른 황리단길. 낡고 오래된 옛 건물에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전국의 젊은 여행객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사진 찍기 좋은 핫플레이스로 등극하면서 갑자기 급증한 관광객들, 또 그만큼 하루가 다르게 새로 생겨나는 상점들. 이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황리단길에서 문학 전문 서점을 운영하는 양상규 씨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많이 심각하죠. 어떤 상황이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월세가 올해까지 치면 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대가 형성돼 버리니까 모든 상가 주인들이 다 그 가격대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게 하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팍 올라버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고 가게를 내놓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돈 주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줄 서 있고. 황리단길이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가게 임대료는 순식간에 올랐고 황리단길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해왔던 상인들은 오른 임대료가 부담스러워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황리단길의 초창기 멤버인 양상규 씨도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초반에 여기 왔을 때는 그래도 재밌는 가게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 가게 많았는데 지금은 가게들이 다 똑같아요. 팍팍팍 커피숍, 음식점, 뭐 또 이런 뭔가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 뭐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전 여기가 조금 경주에서 태어났지만 이 거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경주 애들은 할 게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크면 대학생 때 무조건 경주를 떠야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경주 애들은 그러니까 청소년 애들이 할 게 너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거리가 생김으로써 좀 그래도 뭔가 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다. 그래서 알아도 이 공간을 좀 재밌게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일부러 여기를 들어왔어요. 서점은. 근데 지금은 약간 좀 고민이 저도 많이 들어요. 계속 여기를 있어야 되나 아니면 이 자본들 사이에서 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 황리단길이 이렇게 트렌디한 골목길로 형성이 되고 빠르게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건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니까 우리가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관광지들을 다른 데도 많이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저는 지금 황리단길이 빠르게 번지는 속도를 조금 더 늦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도시라는 것 그리고 길이라는 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몰렸을 때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들, 부정적인 영향들이 이제 상당히 크거든요. 관광객들이 와서 잠깐 머물러서 이제 관광을 즐기고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황리단길도 거기에 이제 살고 계신 지역 주민분들은 원래 거기가 주거 공간이었어요. 그죠? 주거 공간인데 맞습니다. 지금은 그 주거지가 다 상업 공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거기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이미 더 이상 이곳에서 생활 터전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예요. 떠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지금 당장은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에 관광객들은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죠? 여기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관광객들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네네. 그러면 남겨지는 것은 결국에는 이 공간이 지역 주민도 떠나고 관광객도 떠나는 곳으로 버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고 관광객들을 그냥 많은 관광객들을 그냥 끌어모으는 데만 집중을 해서는 도시가 지속 가능할 수가 없죠. 결국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해야 그것이 오로지 관광객들에게 전달이 돼서 또 다른 관광 자원들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그 지역의 가치를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두레 사업으로 연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은 또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관광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주도 이제 황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황호동도 지금 이제 막 개발을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도 우리는 이제 관광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관광이 어떤 형태로 들어올 것인가, 정말 그냥 관광객을 위한 단순한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을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이제 직접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키워서 그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관광 비즈니스를 만들어 주는 게
그러니까 천년고도 경주라고 하잖아요. 네. 지나간 천년이 아름다웠어요. 그죠? 네. 앞으로의 천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딱 지금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사는 사람이 사랑하는 도시, 그리고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도시로서 앞으로 좀 꾸준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애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도요? 네. 네.